안녕하세요. 동네 의사 다정한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팔꿈치 바깥쪽이 욱신거리는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이렇게 일을 하시거나 혹은 운동을 하시고 나서 팔꿈치 바깥쪽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팔꿈치 바깥쪽의 통증, 흔히들 말하는 테니스 엘보우는 휴식 그리고 간단한 운동 그리고 올바른 관리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이 영상 하나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적용하셔서 테니스 엘보우를 같이 극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신 연구 기반으로 테니스 엘보우의 모든 것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한 운동 하나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테니스 엘보우 통증 완화에 즉시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손목의 편심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이라고 하는 명망 있는 학술지에서 최근 2024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운동이 힘줄 회복에 최고로 좋은 운동이라고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팔을 책상에 올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책상에 이렇게 걸쳐 주십시오.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끝에 걸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손에 가벼운 물통 500cc 정도면 좋겠어요. 500cc를 들고 천천히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2번 정도, 그리고 10회씩 3세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손목 움직임이 생기게 되고, 손목을 움직이기 위해서 손가락에 펴는 근육들, 손목을 펴는 근육들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자극을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00cc 물통으로는 조금 자극이 오지 않는다면 이런 간단한 밴드로도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밴드를 쥔 상태에서 적당한 텐션을 걸고 이렇게 아래쪽 위쪽으로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는 밑으로 내릴 때 너무 빨리 내리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이완성으로 근육의 수축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이 운동은 힘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외측 상과부의 회복을 굉장히 빠르게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팔꿈치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만약에 운동 중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운동하고 나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운동을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운동 잘 보셨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테니스 엘보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외측 상과염이라고 부릅니다.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힘줄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요. 이 테니스 선수뿐만이 아니고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 혹은 주부님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오래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그런 질환입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에 이제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런 외측 상과염은 염증이라기보다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힘줄이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보통은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힘줄과 근육을 많이 과사용하게 되면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힘줄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혹은 가만히만 있더라도 외측 상과 혹은 팔꿈치 외측에서 이제 뻐근한 통증, 쑤시는 통증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특히 손을 앞으로 뻗어서 뭔가를 잡아서 올리는 이런 동작에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들 느끼십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테니스 엘보우라고 진단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니스 엘보우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쓰는, 과사용하는 상황에서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과사용을 한 후에 충분히 휴식을 하지 못하고 과사용을 하거나 혹은 한 번에 동작에서 너무 심하게 이제 일을 하면서 힘줄이나 근육에 손상이 가는 경우에 지금처럼 아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를 칠 때 이제 백핸드로 이렇게 치는 경우에 외측선과의 힘줄이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아프실 수가 있고, 혹은 뻗어서 뭔가 많이 손가락을 쓰는 일,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아니면 키보드를 친다든지, 그리고 망치질 같은 강력한 어떤 힘을 쓰는 동작, 그리고 여러 가지 손으로 하는 운동, 뭐 테니스뿐만이 아니고 골프, 배드민턴 이런 강력한 운동에서도 통증이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에서 60세 사이에 발병률이 높고,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길수록 팔꿈치 힘줄에 부담이 커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이제 근력의 불균형도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통증이 있을 때는 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동을 수시로 하면서 힘줄의 회복을 조금 자꾸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전에 워밍업과 스트레칭은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 골프 이런 운동을 하실 때는 외측에 있는 근육들을 충분히 스트레칭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저와 같이 손목의 바깥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근육을 스트레칭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고 충분히 워밍업을 먼저 하신 후에 운동을 하시도록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동법을 자꾸 적용해 가지고 외측 상과에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수시로 좀 자극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방법들로 만약에 테니스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은 운동을 하거나 스스로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유도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내방하셔서 정확한 진단이 맞는지, 외측 상과염과 함께 관절통이 같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은 외측 상과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경추 디스크성 통증이든지 혹은 제대로 된 운동법을 이제 시행을 못 하셔가지고 아픈 경우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잘 낫지 않는다면 병원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일 거기 때문에 집 주변에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팔꿈치의 통증을 오래 앓으셨거나 혹은 처음으로 아프시더라도 굉장히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만약에 적용 후에도 계속 불편하다면 외측 상과부의 주사 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 치료 혹은 도수 치료와 간단한 물리 치료 같은 것들을 병원에서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의 환자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김원장이었습니다.